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당신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살 방식으로 죽는 사람은 지금보다 나빠지면 나빠지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죽음이 당신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지는 당신이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어떻게 죽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았느냐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고로 당신이 이번 생에 어떻게 죽느냐는 당신이 다음 생에 누구에게 어떻게 태어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아는 죽음엔 크게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것은 늙어서 죽는 자연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의도치 않게 갑작스럽게 병을 앓게 되거나 사고가 나서 죽는 죽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스스로 본인의 목숨을 끊는 자살이 있을 것이다. 그중 오늘은 자살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하는 사후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윤회론이다.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영상을 만드는 나나 이 영상에 관심을 가지게 될 당신처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은 집어던지고 합리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만 이 영상을 볼 거라 생각하고 거짓이 거짓이라고 증명하는 일은 때려치우고 진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 한다. 당신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당신은 이번 생이 있기 전 다른 생을 살았다. 그것을 당신은 기억에 없으니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전생은 당신의 기억에 없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떠오르지 않는 것 뿐이다. 내가 당신에게 2024년 1월 28일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아마 앉아서 생각을 이래저래 이어가서 그날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물어본다면 당신은 아마 그것을 떠올리지도 못할 것이다. 심지어 3살 때 기억을 물어보아도 당신은 그것을 떠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떠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3살까지의 인생이 없었던 인생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당신에게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전생도 마찬가지다. 떠오르지 않을 뿐 당신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은 죽기 전에 당신의 전생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죽는 것이 좋다. 그런데 떠오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지? 라며 당신이 의아해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당신이 큰 틀에서 당신의 전생을 상상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고자 한다. 물론 이 방법은 나만의 방법이고 나는 이 방법이 당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으로 생각을 할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만약 당신이 이번 생에 이성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 당신은 전생의 이성에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당신의 인생 전체에서 당신이 이성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당신의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에서 성적 강압 혹은 탄압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당신은 전생에 당신이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것이 100% 확실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환경적으로 겪게 된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전생에 무언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당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낼 것이냐이다. 일단 나의 취지는 이것이 결국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나에겐 그런 기억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이 트라우마를 내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하게만 놓고 본다면 나는 분명히 그 과정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나 자신에 대한 책망이 끊임없이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당신의 가족에게 있다. 당신의 이번 생에 다른 모든 관계가 생겨나기 전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은 당신의 가족에게 있다. 당신이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의 가족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던 그 사람들도 당신이 당신의 가족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만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다. 그러니 당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당신은 그 문제를 당신의 가족에게서 점검하고 가족을 점검하면서 당신 자신을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인간관계의 첫 단추를 점검하라는 말로 자주 표현하곤 한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태어나서 미성년자를 넘어설 때까지 모든 선택을 부모에게 온전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다니던 학교를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된 것도, 당신이 다니기 싫은 학교를 억지로 다니게 된 것도 모두 당신의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살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에 가족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큰 상심을 하게 될지를 떠올리고 그것을 각오하고 생을 마감할지 말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처럼 많은 생각을 거쳐 정말 자살만이 인생의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길 바란다. 당신이 자살을 하게 되면서 당신의 가족이 적절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로 당신의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더 이상 당신의 사회적인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다른 사회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자살을 선택하기보다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편이 100번은 낫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고 당신이 왜 죽었는지를 고통스럽게 이해하게 만들면 그것 또한 당신의 업보가 되어 당신이 그 고통을 다음 생에 그대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반드시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그 미련과 미안함을 그대로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했다면 불가항력적으로 죽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의지가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죽게 만든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물론 여기에도 아주 단순한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진실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기독교가 거짓말이라는 진실을 알리고 다닌다. 그리고 기독교가 거짓말이라는 건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말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나에게 이것은 자살이나 다름이 없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게 바로 진정한 자살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내 노래를 접한 기독교인들이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이 일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를 위한 최고의 자살이라고 생각한다. 내 방식이 당신에게도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힌트를 얻어서 당신도 당신만의 방법으로 멋진 자살을 시도해보길 바란다. 예전 누군가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 있다. 죽고자 하면 필히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당신의 멋진 죽음을 응원한다.